8월 가계부 망했다. 안녕하세요, 내비꼬입니다. 오늘은 8월 가계부 가져왔는데요. 좀 많이 무거워요. 짜잔! 8월 가계부 총 지출 332만 9,965원. 실화냐? 짠테크는 너무 먼 이야기 같고 그냥 평범하게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에 많이 나갈 줄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나가는 거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서 눈앞이 깜깜합니다. 먼저 구정지출 116만 4,331원 사용했습니다. 참 많죠? 구정지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많이 나온 비용은 주거통신 52만 9,740원입니다. 이 중에서 월세가 40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월세 부분을 줄여보려고 행복주택 신청했었거든요. 근데 8월에 결과 나왔는데 동생이랑 저랑 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LH 전세 임대랑 행복주택을 다시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세부사항으로는 가스비 13,790원이 나왔습니다. 6월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7월 요금이 2월돼서 같이 냈어요. 그리고 전기요금 94,880원. 제가 7월 영상에서 그래도 하루 종일 튼 거 치고는 만원대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지금 5배 넘게 나왔어요. 동생한테도 말했더니 충격을 받아서 바로 에어컨을 꺼버리더라고요. 지금 그날 이후로 에어컨을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드디어 핀플레이 첫 요금이 나오는 날인데 요금은 빵원, 유심비 5,000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조교를 하면서부터 엄마한테 항상 용돈 30만 원씩 보내드렸거든요. 용돈은 이번 달까지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보험료는 81,500원. 다음은 교통차량입니다. 25만 2,641원 사용했습니다. 8월에는 장거리 이동이 많았어요. 세부 항목으로 주유비는 13만 원 사용했습니다. 제가 8월 달에는 장거리 이동은 웬만하면 대중교통으로 대체하려고 했거든요. 예상치 못한 일정이 생겨서 좀 주유비는 많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하이패스는 11,200원 적게 사용했습니다. 대중교통은 92,061원 사용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까워서 자차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친구는 순천에 살고 있는데 어차피 좀 먼 길 내려가는 김에 집도 들러야겠다 싶어서 연차를 쓰고 집에도 내려갔습니다. 이때 이동은 KTX를 타서 좀 비용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 올라올 때는 교통비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냐면 친구가 신혼여행을 제가 사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신혼여행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라고 물어서 친구랑 같이 신혼여행을 왔어요. 사실 코로나 아니면 이런 일이 흔치 않잖아요. 친구의 신혼여행을 따라간다? 그럼 저로의 찬스가 인생에서 몇이나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절대 제가 먼저 타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저희 집 앞까지 와서 데려갔어요, 저를. 고정지출의 마지막은 정기결제입니다. 정기결제는 유튜브 프리미엄 하나만 구독하고 있고 1,450원이 나왔습니다. 변동지출은 37만 4,324원을 사용했습니다. 8월에는 동생이랑 영화를 봤어요. 모가디슈가 재밌다고 해서 보러 갔는데 동생이 알뜰폰으로 바꾸기 전에 멤버십 혜택 쓴다고 무료로 영화 혜택 보고 저도 영화를 보여줬어요. 근데 보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흥이 돋아서 영화 한 편을 더 보고 싶은데 예매를 하려고 보니까 영화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친구한테 SOS를 쳤어요. 친구야, 혹시 통신사 멤버십으로 영화 볼 거야? 아니? 그럼 나 보여줘. 응? 다행히 청사 같은 친구 덕분에 무료로 영화를 예매할 수 있었고 나머지 한 장은 카드 혜택을 받아서 결제했어요. 7,000원. 변동지출의 꽃 식비 24만 1,393원 사용했습니다. 식비 안에서 주식하고 외식 비중이 조금씩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총 합계는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8월에는 외식으로 11만 8,463원 사용했어요. 좀 지출이 많았죠. 동네에 청년 팝업 레스토랑이 생겼어요. 며칠 동안 매일 다른 청년 셰프들이 나와서 매일 다른 요리를 선보이거든요. 옥수수 파스타, 타코, 스테이크 샌드위치. 근데 늘 파는 게 아니라서 호기심에 사 먹었습니다.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친구랑 같이 신혼여행을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친구네 부부가 저를 데려다 준 것도 고맙고 결혼식 날에 이베리코 고기도 사주고 커피도 사준 게 있어서 저녁 식비는 제가 냈습니다. 닭갈비 보쌈 61,000원.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닭갈비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주식은 87,430원 사용했어요. 외식에 비하면 엄청 조금 사용했는데 이건 약간 반강제적으로 절약했어요. 동생이랑 저랑 돈을 모아서 식비 통장을 쓰는데
7월 달에 식비 통장을 좀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었고 그 안에서 버텨보자 해서 냉장고 파먹기를 많이 했어요. 거의 뭐 시리얼 먹고 시리얼 먹고 시리얼 먹고. 저는 시리얼 좋아해서 괜찮은데 동생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8월에 카페 지출은 35,500원입니다. 지난달 대비해서는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회사 출근해서 카페 안 가기는 성공했어요. 안 간 건 아니고 동생이 무료로 받은 기프티콘을 저한테 다시 선물해서 지출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친구 만났을 때 가마솥 카스테라라는 게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에 찾아가서 카스테라도 먹고 찐빵도 먹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이때 13,000원 사용했고 그리고 갑자기 아는 지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친구랑 같이 부동산 임장하러 이 지역에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보고 싶다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냐고 해서 닭갈비를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는 그분이 사시고 카페는 제가 샀어요. 알고 봤더니 이때 만났던 지인분은 부동산으로 돈을 엄청 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좀 조언들도 듣고 앞으로 임장 다니면 저도 같이 껴달라고 했어요. 밥 먹다가 비꼬야, 너 전에 내가 여기 왔을 때 그 아파트 샀으면 벌써 1억은 벌었을 텐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제 멱살을 잡고서라도 아파트 사라, 아파트 사라. 하지 그랬냐라고 대꾸했거든요. 친하게 지내려고요. 간식비 지출은 빵안. 과자가 먹고 싶으면 앱테크 했던 포인트로 사 먹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제가 쓰고 있는 통신사 핀플레이에서 친구 추천 이벤트로 편의점 상품권 10,000원짜리를 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맥주랑 과자랑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건강 부분에서는 41,800원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고정 지출에 건강도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거의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제가 강아지 2마리 산책시키다가 팔꿈치를 다쳤어요. 조그맣게 까진 상처였는데 다음날에 너무 간지럽고 이래서 수분 밴드를 떼봤는데 빨갛게 부어오르고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두드러기도 올라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먹는 약 처방받고 바르는 약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치과 가서 스케일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쇼핑은 26,493원 사용했습니다. 6월달 아이패드를 샀던 이후에 그렇게 큰 지출은 없네요. 저희 회사에는 6년째 기르고 있는 비글이 있어요. 처음에는 실험견으로 왔다가 실험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기르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외로워 보인다고 대표님이 다른 대학교에서 실험견으로 있던 6개월짜리 강아지를 입양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비랑 바람을 막아줄 케이지 방수 커버랑 땅에다가 박는 애견 말뚝을 사서 좀 더 줄이 안 꼬이게 장애물이 없는 곳에 말뚝을 설치해줬어요. 한때는 실험견으로서 임무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철없는 강아지로 마음껏 뛰어놀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는 생활용품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항목으로 57,638원을 사용했는데요. 주민세 납부도 있었고 각종 수수료랑 이자가 있었습니다. 고정지출, 변동지출에 이어 비고정지출이라는 항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8월 달에 자동차 보험을 내려고 하는데 어떤 항목에 넣을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정지출에 넣자니 1년에 한 번이고 변동지출로 넣기에도 조금 애매한, 그래서 연간지출, 계절지출, 자기개발, 예상의 지출 등 비상금을 모아서 사용하는 항목들은 비고정 지출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128만 9,930원을 사용했습니다. 자기개발 비용에는 49만 3,150원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강의랑 프리미어 프로 강의 하나를 수강하는데요. 프리미어 프로 강의는 동생이 제 유튜브를 편집해주고 있거든요. 편집이 너무 재미있다고 강의를 들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결제해줬습니다. 8월에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던 항목은 자동차 보험과 휴대폰 위약금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55만 6,780원이 들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자동차 보험을 조회하면 아주 쉽게 자동차 보험들 가격을 비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장 쌌었던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이번 달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SKT 해지하면서 나온 위약금과 6월 요금은 49만 3,150원이 나왔습니다. 가계부 영상 찍으면서 이 휴대폰 위약금 이야기를 매번 하는 것 같은데 드디어 청산하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 예상치 못했던 지출로는 치과 치료비랑 자동차 수리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스케일링 하러 병원에 갔다고 했잖아요. 스케일링을 하면서 이가 시릴 때가 있다. 차가운 거를 먹거나 마실 때 가끔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찰을 하시고는 이에 멍이 든 것 같다. 제 이는 레진하고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금으로 떼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금 35만 원. 그리고 충치 2개 8만 원씩 16만 원. 그러면 51만 원의 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내가 결제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정말 나에게 최선인가? 근데 일단 레진 제거를 하고 진정제를 넣고 아픈지 안 아픈지 봐야 된대요. 며칠 지났는데도 안 아파서 신경치료까지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았고, 제가 그때 친구 결혼식 때문에 집을 내려갈 때였어요. 그래서 대학 때 다녔던 단골 치과를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레진으로 해도 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충치는 하나만 치료하면 된다라고 해서 레진 2개 치료받는데 8만 원씩 약 1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자동차 수리가 8만 원이 나왔는데, 만약에 서울 가던 날 대중교통을 안 타고 제 차를 타고 갔다면 아마도 큰 사고가 났었을 것 같아요. 그날 돌아와서 제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핸들이 무거워지고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순간 너무 이상해서 비상 깜빡이를 켰는데 마침 또 시동도 꺼지는 거예요. 도로에서 멈춰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다시 시동을 켰어요. 그랬더니 또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사히 집에 오고 다음날 주말에 문을 여는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점검을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월요일에 출근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비상 깜빡이를 켜고 갔어요. 전날에 시동이 꺼졌다는 게 큰 충격이어서 그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또 중간에 시동이 꺼진 거예요. 이번에는 RPM도 처음부터 0이고 엔진 경고등도 뜨는 거예요. 일단은 운전은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회사에 도착해서 바로 카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께서 이번에 가져오면 스캔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점심시간에 동료랑 같이 갔어요. 저녁에 찾으러 가니까 크랭크 각 센서랑 플러그가 고장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2개 갈고 나서는 아직까지 무사히 잘 운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합시다. 8월 부수입은 77만 8,151원입니다. 8월 달에 가장 핫했던 게 있다면 공모주일 거예요. 저도 공모주에 참여해서 부수입을 얻었거든요. 이때 얻은 수익은 52만 4,711원이었습니다. 8월의 첫 스타트가 카카오뱅크였는데 따상 못 갈 것 같아서 매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그래도 수익 많이 냈으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종목들만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회사에서 칭찬합시다 해서 뽑혀서 10만원 상품권을 받았어요. 신세계 상품권인데 이거는 장볼 때 이마트에서 요긴하게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줬던 10만원 용돈과 동생이 식비랑 전기세로 준 12만 7,440원. 그 외로도 기타 이벤트로 부수익을 얻었어요. 근데 용돈 벌이로는 공모주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지출은 많았지만 지출을 대비해서 비상금을 모아놨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출은 비상금에서 해결했던 것 같아요. 급여의 33% 정도는 연금저축펀드랑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연말까지 나갈 목돈을 생각해서 약 17% 정도는 저축해놨어요. 8월 가계부 베스트 앤 워스트. 베스트로 꼽는 거는 강아지 용품 사줬던 것 같아요. 제가 짠테크를 하고 싶어서 저한테 쓰는 돈은 요즘에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실험견을 보니까 문득 회사에서 원래 기르고 있던 비글이 어릴 때 모습도 생각나고 좀 짠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네들이 원해서 실험견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친구들은 사람을 매우 잘 따르고 착하고 약간 무한한 사랑을 주는 느낌? 그런 게 좀 짠하다고 느껴서 잘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스트를 꼽자면 전기세? 너무 방심했던 것 같아요. 5배 넘게 나오다니. 내년 여름에는 사용량을 체크해가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낀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이렇게 막 훅훅 들어오니까 기가 많이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된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취하면 확실히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줄여보려고 행복주택도 넣어봤지만 둘 다 안 돼서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행복주택은 안 된 대신에 제가 7월에 청약을 신청했었던 게 8월에 예비번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비 추첨일에 가야 하는데 그 결과는 9월달이라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많은 힘이 됩니다. 레비 고!